이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복귀, 그러니까 태국에 갔다가 복귀라기보다는 입국이 돌아온 거죠. 돌아온 예. 거죠. 네. 한 남성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이 남성이 이제 태국에 갔다가 네.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네. 한 거죠. 근데 조사 끝에 확인된 사망 원인이 급성 마약 중독이었던 거예요. 남성의 몸속에서 다량의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는데, 근데 이 남성의 머리카락을 검사해 보니까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됐대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남성은 마약 투약을 안 안 한 했는데 거죠. 마약으로 인한 급성 쇼크사를 한 거죠. 그러면 이제 범죄물에서 미스터리물이 되는 그렇죠. 겁니다. 왜 이렇게 된 것이냐? 왜 이렇게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른바 보디패커, 그러니까 음. 몸 안에 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간 마약 운반책이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. 네. 비닐에 싼 다량의 마약을 아예 위장에 넣어서 운반하는 역할이었던 거죠.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비닐이 터지면서 마약이 다량 이제 몸속에 이제 흡수되게 된 거고, 이 남성의 배 안에 엑스터시 봉지 75개가 터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고, 엑스터시뿐만이 아니라 네. 케타민 분말 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 발견됐다고 하고, 이런 일이 사실 좀 심심찮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. 네. 지난 6월에 태국 푸켓에서 무려 115개의 코카인 봉지를 몸 안에 넣은 남아공 남성이 적발됐고, 또 2019년에는 한 일본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보디패킹을 한 채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쨌든 바디패커가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. 어쨌든 경찰은 숨진 남성의 머리카락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마약 조직이 운반책으로 특수적으로 고용한 그런 남성이라고 보고, 일단 이제 이 역할을 시킨 마약 조직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위에다가 그거를 넣고 오면 이걸 꺼낼 때 어떻게 꺼낸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 넣을 때도 이걸 삼켰는지 네, 아니면 배를 절개 갈라서 수술을 하나? 넣는지, 근데 너무 다량이라서 아마도 삼키면 절개를 하지 절개 수술일 것 않았을까 같은데요. 싶더라고요. 너무 끔찍하다. 네. 근데 이게 검색대에서 전신 스캔 같은 걸 잘하면 적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런 장비가 좀 없나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전신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딱 3개래요. 근데 그 3개가 전부 인천공항에 있대요. 근데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인천공항을 뺀 전국 15개 공항과 항구에는 지금 이 바디 스캐너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고, 네. 이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몸을 전신을 스캐닝하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동의가 필요한데, 네. 어떻게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하겠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마약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마약 조직들이 바디패커로 안 쓴대요. 걸릴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없다라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삐까뻔쩍님 말씀이 맞아요. 뱃속에 뭘 넣고 올지를 누가 어떻게 아냐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, 여기 큐시트 산책에서 전해드렸는데,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아닌 것 최종 같아요. 소비국이 됐다라고 아예 관세청이 말했어요. 네. 그래서 근데 지금 현행법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어떤 그 시절에 만든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나 제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지금 상황에 맞게 빨리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